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번에 당선이 됐고요. 그에 관련해서 게시글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한판 승부 발언 박제. 그러니까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들을 박제해 놓겠다, 뭐 이런 뜻으로 게시판 이용자가 제목을 지은 것 같고요. JTBC 방송의 뉴스룸 화면 캡처인데요. 계몽령 수준 발언 쏟아낸 최고위원. 계몽령, 우리가 흔히 이제 계엄에 관련해서 계몽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방송국 방송 다 하고 있었어요. 이 방송이 CBS 라디오의 박재홍의 한판 승부라는 어떤 그런 라디오 프로였던 것 같고요. 지금 계엄에 관련된 발언인데 실제로 뭐 강경 진압하거나 뭐 총을 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죠. 민주당 쪽에 어떤 국회의원이었는가 모르겠는데 총구를 자기한테 가져다 대면서 쏠 테면 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총구를 잡아당겼던 일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군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화 워커 발로 차고 뭐 총구를 들이밀고 이런 일은 한 사례도 없었고, 이 계엄이라는 게 사실 계엄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사실 방송도 이제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길지 않았던 계엄령,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서 뭐 유튜버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들이 다 방송을 해서 라이브로 영상을 우리가 다 확인했었죠. 물론 저는 이 계엄령 당시에 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서 몰랐고 자고 일어나서 계엄령인 걸 알았죠. 그만큼 계엄령이 굉장히, 계엄 선포 자체가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실제로 저는 잠들어서 불안함을 느낄 틈도 없었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뭐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계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트라우마로 뭐 소송을 한다, 전 국민 뭐 10만 원씩 뭐 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돌아가죠. 지금 이 사회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8명 전원 일치입니다. 여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헌재가 이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할 때 8명이 전원 일치했다. 여기 동의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하니까 김민수 최고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죠. 당연히 헌재가 뭐 판결을 뭐 하든 안 하든 저는 그걸 떠나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해서 지금 형사사건의 유죄 무죄가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뭐 일단 탄핵부터 진행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박재홍이네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토론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 앵커가 하는 말이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토론을 끝내려고 하는 이런 멘트를 하는데, 진행자로서 저는 뭐랄까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은 박재홍의 한판 승부의 진행자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지가 동의를 하고 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토론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어쨌든 뭐 진행에 관련된 건데, 토론을 하면 안 된다는 건 기준은 지금 본인이 정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요. 계엄이 국민 계몽, 계몽령 주장과 일치.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많이 계몽했다, 그래서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과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도 대깨문이 주위에 몇 명 있었고, 제가 항상 대깨문 친구랑 술자리를 갔거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로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좀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한창 대깨문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을 때 그럼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유시민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시민이 돼야 하느냐 물어보니까 유시민이 똑부러지게 말을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사람 아니네, 이거 아무리 뭐 친구 좋다 해도 인간 아니네,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그러니까 즉 계몽령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고요. 그래서 왜 제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완전 대깨문이고 대가리가 실제로 많이 깨지고 해도 문재인을 찬양하던 사람인데 왜 너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냐? 그래서 물었더니 실제 이 계엄이란 걸 자체를 이제 뉴스로 접하고 처음에는 당연히 욕을 하고 미친놈이다 하다가 이제 왜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왜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궁금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궁금하지 않았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민주당 만세였어요. 만세. 민주당 무조건 착하다 이거예요. 정의롭다, 평등하다 그런 단어들이 자기한테 맞았던 거예요. 일종의 어떤 최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면 이런 기술이 주로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쓰죠. 사이비 종교에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주입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들이 약간 사이비 종교의 어떤 최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이 윤석열 계몽령 이후에 이 최면에서 풀려난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왜라고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민주당 왜 그럴까? 처음에는 윤석열이 왜 계엄령을 내릴지에 대해서 왜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장관들 이런 뭐 29번의 탄핵 그다음에 예산을 제로로 만들고 국정 운영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MBC나 JTBC 이런 뉴스 지금 이 화면도 JTBC 뉴스인데 이런 것들만 보면 계속 사람이 체면에 빠져듭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어떤 메커니즘과 저는 거의 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틀에서 이 프레임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 계몽령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몽령 주장과 일치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장동혁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분인데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 그것이 적정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그 부분은 수용한다. 계엄이란 게 적정했느냐 균형적이었느냐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던 결정이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그 부분을 수용한다 이 말인데 물론 맞습니다. 계엄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런 근대화 역사를 돌아봐도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계엄이 없었다면 사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이 나라를 작살내려고 민주당 자체가 의석수가 다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예산을 제로로 만들고 임명된 장관 전부 다 줄 탄핵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처럼 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 조선놈들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충격요법이 필요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까지 판단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이 당선된 이후에 발언들을 모아놓은 어떤 게시글도 있어서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숨도 안 쉬고 전환길 공천하겠다. 공천권을 김민수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동훈과 전환길 중에 숨도 안 쉬고 전환길을 공천하겠다. 당연하죠. 이 한동훈이라는 이 인물이 저는 처음에 이 사람 어떤 윤석열 다음에 차기 대통령감이 맞지 않는가 차기 대통령감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동훈 이 사람이 이재명을 너무 잘 조업해버리니까 통쾌했던 것도 있고 당시에는 좀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한동훈이 배신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검은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한동훈을 거두었습니다. 왜 거두었냐? 이 검은머리가 없잖아요. 뚜껑이에요, 뚜껑. 이 사람은 검은머리가 없잖아요. 뚜껑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하셨다. 검은머리 뚜껑도 거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아니었으면 이 한 뚜껑 이 뭐 사람들이 뭐 알기나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완전 뒤에서 칼 꽂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특히 기집도 아니고 남자는 저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아무리 뭐 인간 자체가 이기적인 거라고 하지만 이건 좀 심했다. 자, 반면에 전환길 이분께서는 뭐 평생 이제 교육계에 몸담았고 공무원 강사지 않습니까?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장인이 전환길 선생님 존경해야 마땅한 분이고요.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이라도 전환길 선생님 공천할 겁니다. 왜? 저는 전환길 선생님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물론 김민수 최고위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중도 보수를 잡겠다고 눈치 보고 단어를 가려서 선택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가장 빨리 버려야 될 아주 더러운 악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전환기 선생님처럼 눈치 안 보고 정확하게 할 말 다 하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것이 너무 좋다. 민주당 당원 명부와 민노총 명부부터 대조해라. 민주당 당원과 민노총 명부가 거의 뭐 많은 부분 일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조해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치율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수 트위터 X죠, 가입하고 글을 올렸는데, 다 각오하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애초부터 전당대회 후보들을 향해 독립운동 한다는 마음 아니면 출마도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휘지도 꺾이지도 않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확인합시다. 너무 멋있죠. 다 각오하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 괴를 같이 하는 맥락이 같은 그런 말이죠. 다 각오하고 시작한 싸움.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정확히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재건할 때 모든 걸 각오하고 본인 개인이 아니고 나라를 위하는 어떤 독립운동,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렇게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굉장히 멋있는, 존경에 마땅한 김민수 의원의 발언입니다. 자, 그다음 머니투데이 기사. 국힘 김민수 첫 최고위서 한동훈 저격, 단계 사건 조사 반드시 진행. 단계가 이제 당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진행하겠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지구 끝까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단계 조사 진행 시작하면 다른 걸 좀 이슈화 시킨다든지, 다른 걸 터트려서 흐린다든지 요리조리 빠져나갈 거예요. 반드시 이 조사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TV조선 기사.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조경태 당에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동훈 제명 필요할 수도. 한동훈 제명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조경태 이분이 지금 부산 상하구 을 소속일 겁니다. 이 부산의 상하구 자체에 좀 노동자도 많고 이 좌파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국민의힘인데 잘 어울리는 동네에 가 있는 거죠. 이번에 당권 도전할 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학기 선생님이 배신자 그 구호를 외쳤던 게 이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 같은 맥락이에요. 한동훈이나 조경태나 배신자는 안 되는 거예요. 당이라는 것 자체가 파티잖아요. 파티.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구성원의 파티, 모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당이라는 것 자체가, 공산당도 당이잖아요. 공산당은 당이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이 당에 반대쪽 당의 메시지를 따라간다, 이 자체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힘 김민수 이해동 요청. 떨어지는 지지율 반전 위한 쇼일 가능성. 지금 발언 하나하나가 전부 시원시원합니다. 이재명이 미국 갔다 와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국민의힘 이제 야당과 만나서 회동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지지율 반전 위한 쇼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네요. 속 시원합니다. 저는 변함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속 이런 뚝심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김민수 국힘 최고위원 외교에서 윤석열처럼 당당하기 어려운지 깨달았을 것.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TV에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 이제 당선 인사한다고 나왔을 때부터 뭐라 할까요? 굉장히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어떻게 저 자리에 갔다라는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깜냥이 아니다. 너무 저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걸어온 길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재명 자체가 항상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어떤 공격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 실제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한다, 국정을 운영한다, 굉장히 어색해요. 그냥 어떤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흉내, 대통령 연기, 이런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이번에 트럼프 만났을 때도 당당함이었고 너무 좀 굴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남자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 기가 세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그 중에서도 그 포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트럼프 앞에서도 윤석열이 저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처럼 굽신거리고 참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김민수 이미 이윤 접견 신청, 부정선거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 신청했다는 거죠. 누가 이런 걸 국민의힘 이때까지 접견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변호사들 말고. 이 참 국민의힘 자체가 썩어 있다는 겁니다.
김민수 최고 바로 척결 신청하지 않습니까? 왜? 김민수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본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밀고 나가는 게 남자 아닙니까? 그때 상황 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남자예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거 박쥐죠, 박쥐. 부정선거 한 번쯤 속 시원하게 봐야죠. 부정선거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부실선거다. 하여튼 단어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요. 민주당 놈들이, 민주당 것들이 단어는 진짜 잘 만들어냅니다. 부실선거? 아니 부실선거는 그럼 괜찮아요. 선거를 부실하게 해도 됩니까? 영상을 뭐 보고 계신 분들께서 뭐 자녀가 있다, 자제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뭔가 표를 이렇게 장난치는 걸 누가 봤다고 이야기가 들렸어. 예? 원래는 내 아들이 무조건 반장이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 분위기 아니었다 쳐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번 까보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자식이 떨어졌더라도 인정하는데 그냥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 부실했다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나라 운명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좀 파헤쳐 봅시다. 아니 이 민주당 것들도 문제가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선거에 연루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파헤쳐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김민수 헌재 개헌 판단 권한 없다. 위헌 결정의 이의 제기. 헌법재판소가 이런 개헌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헌재 개입 안 돼. 헌법으로 나와 있죠.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계엄은 탄핵 남발로 마비, 위기 상황에 따른 조치.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탄핵 남발했죠. 맞는 말이고, 마비됐죠. 맞는 말이고,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죠. 헌재 정치적 판단, 대통령 비상권 위축.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 대통령의 비상권 위축되었다. 유신개헌과 동일시하는 건 왜곡된 프레임. 유신개헌,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처음에 딱 시작됐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탱크가 아니고 비행기부터 전부 다 끌고 나와서 잠수함까지 다 출동시켜서 제대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진짜로 간첩들 다 잡아 족쳐버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계엄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그냥 시원하게 진짜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유신계엄 때 뭐 일반 시민들이 무슨 탄압을 받았습니까? 빨갱이들이나 잡혀갔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간첩들이 숨어 있죠. 국민들도 계엄하면 쥐가 빨갱이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빨갱이가 아닌데. 이 계엄이란 단어 자체에 너무 부들부들 거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장 내일 이재명이 계엄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빨갱이가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국힘 김민수의 영수회담 조건, 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 중단 정도는 나와야. 윤석열 김건희 특검을 하고 이게 너무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좋다 이거예요. 모든 거 다 좋다. 우리가 민주당 것들한테 지고 있고 뭐 사상적이든 문화적이든 뒤처지고 있다 칩시다. 문재인하고 이 정수기는 왜 특검 안 합니까? 문재인하고 정수기도 들춰내면 많잖아요. 뭐 조사할 거.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순서가. 자, 해당 게시물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거 하라고 뽑아준 건데 지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만말 대잔치. 맞는 말 대잔치. 만말 대잔치 맞죠?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게,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JTBC 패널들이라든지 거품 물고 발작 떠는 사람들은 그냥 최면에 저는 걸려있다 생각합니다. 최면. 민주당이 최면에 걸려있는 거예요. 제 친구 예를 들었지만 좌파를 하다가 우파로 넘어오잖아요. 다시 좌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속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좌파나 우파 중에 하나는 당신이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우파를 하다가 좌파로 못 가요. 왜? 진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좌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좌파에서 우파는 갈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선동과 진실, 이 둘 차이예요. 선동은 항상 아름다운 말로 꾸며져 있지만 진실은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있는 좀 가슴 아픈 흉측한 일 때문에 아름답게 포장된 선동된 말들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좌파다. 평등해야 되고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삼성의 배를 갈라서 전 국민한테 나눠줘야 되고,
이게 체면이란 말이에요. 체면. 계속 머릿속으로 왜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딱히 틀린 말은 없네요. 개가발 같은 배신자보단 당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한길신이 나은 것도 맞고, 조경태 같은 막말 분탕종자 처벌해야 하는 것도 맞고, 단계 사건은 사실상 여론조작인데 조사해야 하는 것도 맞고, 괜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들러리 서줄 필요 없는 것도 맞고, 대통령 고유건 아닌 계엄을 헌재가 판단할 권리가 없는 것도 맞고, 아주 시원한 댓글 여러분 확인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구독하지 마세요.